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몇 페이지예요? 93페이지. 자, 93페이지 후기 한번 보시죠. 자, 심화라고 한번 써놓은 적이 있죠. 여기 93페이지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자, 심화.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3페이지 보니까 심화학습이라고 나왔는데 그게 몇 문제짜리일 것 같아요? 네 문제짜리 엄청납니다. 자, 최대 네 문제, 최소 2문제 이상 출제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마지막 시간에 했던 게 이거죠. 한번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여기 뭐 일부 전부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앞에 뭐가 붙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일부, 전부죠. 자,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권리 일부.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 자, 권리의 전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용익권능들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민법도 배웠으니까 용익물권은 대표적으로 한 몇 개예요? 용익권능 하면. 용익권능 하면. 용익물권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용익권능이라고 그랬어. 용익권능 몇 개?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는 5개. 5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상권, 그 다음에 제어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임차권. 그 시험 범위도 모르고 또 시험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5개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은 뭐가 있어요? 처분 권능. 처분 권능 있는 것들. 가시지방 일단 3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또 하나는 소유권, 그 다음에 저당권, 그 다음에 건저당.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게 무슨 등기예요? 소유권, 보전 등기가 돼요. 요거는 최대 4문제, 4문제까지 출제돼. 요거는 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느냐? 1444개 지금 나와.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죠. 자, 부동산을 용익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부도 설정할 수 있었어요. 있어. 근데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능은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디에 지분이 미치는 걸 모르거든. 그럼 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용익권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요. 권리의 전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죠. 자, 처분 권능이 있으면 부동산 일부에 돼야 안 돼. 안 돼. 이유는 일물일권지에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에는 몇 개의 권리죠? 하나의 권리. 그럼 분할 절차를 밟고 가야 된다고. 그럼 부동산 전부, 권리의 전 일부, 요 지분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권리의 전부 할 수 있어요. 자, 보전은 뭐라고 그랬죠?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각부를 최초로 개설하니까 일부만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는 안 돼요. 전부나 가능해. 일부 안 되고 전부가 안 돼. 이 경우의 수가 1444개 지문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 하나 외울 거는 하나 29조와 관련돼서 하나 암기를 빨리 해주시라고. 29조. 뭐냐? 각하사유. 자, 각하라는 것은 거부라고. 특히 우리가 이제 1호는 가나리반이야. 2호와 관련돼서 2호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2호는 등기 능력이 없는 걸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2호로 각하해. 그래서 등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용익권능에 대해서 지분에 설정하면 몇 호로 각하하죠? 2호로 각하해. 2호가 뭐예요? 등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 유치권을 등기를 신청을 했어요.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안이 몇 호로? 2호로 각하해. 2호는 뭐예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그래서 그게 우리 등기법에서는 주로 2호 사유와 관련돼서 8문제가 출제된다고. 등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법 29조 각하 사유 몇 호?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제 요걸 요렇게 갖다 붙여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봅시다. 여기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경계사항과 관련돼서 부동산 특정 일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부동산. 그죠? 부동산. 자, 허용되는 건 대표적으로 용의권과 관련돼서. 용의권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5개를. 5개를 뭘 써요? 자, 한번 써봐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부분 지상권.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억한 이유를 확인해보죠. 그러면 일부 동그라미잖아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토지가 붙었죠. 토지를 세제로 얹지만. 또 토지 그러라. 요거 뭐예요? 부동산이야. 부동산. 자,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요 니은이 민법에서 2.5점짜리가 나왔다고. 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건물. 그러면 건물의 일부. 그럼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항상 조심해야 돼.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도 되고 건물도 되고. 그래서 민법은 토지, 전세권, 건물, 전세권, 토지, 임차권, 건물, 임차권이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전세권, 임차권은 문제를 풀 때 앞에 토지가 붙었는지 건물이 붙었는지를 꼭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 자, 요게 이제 작년에 뭐예요? 요거 민법에서 2.5점짜리. 우리 2차 과목에서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2.5점짜리가 나온 게 이거예요. 용익권능이죠. 일부 전부 가능, 불가능. 그러면 용익물권 결의는 합병, 가능, 불가능, 가능, 이런 소리야. 자, 여기 이제 지적 파트에서 우리가 출제가 됐고요. 또 등기 파트에서 출제된 게 부동산 일부 전부. 일부 전부가 뭐예요? 범위죠. 범위는 반드시 기록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전세권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의 범위는 기록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돼. 기록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 그러면 뭘 생각해야 돼? 도면을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봅시다. 과거의 출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토지 전부에 대해서, 토지의 전부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 시,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은 첨부한다. OX, X. 토지 대장은 첨부할 필요도 없고, 도면도 첨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토지 일부의 지상권 설정 등기 시, 토지 대장은 첨부한다. OX, X. 뭘 첨부해? 도면. 도면과 관련돼서는 무슨 도? 지적도.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요걸 활용한 먹으면, 그러니까 요거만 활용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4-5문제는 그냥 공짜야, 공짜. 그래서 작년에 여기 봐봐요.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것? 전세권. 작년에 2.5점짜리 민법에서. 자, 그러면 또 이제 재작년에 2.5점짜리 민법에서 봐봐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은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잖아, 여기. 저당권. 처분 권능이 있는 것들.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을 골라라.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없는 권리를 골라라. 무슨 것? 저당권. 작년 재작년에 민법 2.5점짜리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아. 그리고 저희가 뭔가 정확하게 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2개 이제 확인을 됐고요.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동그라미 쳐나와요. 자,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허용되지 않는 거, 소유권 보존, 소유권의 가등기, 저당권, 담보물권 설정 등기 시,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갱매, 개시, 기입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자, 얘네들 공통점은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거든. 그러니까 요걸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권리 일부. 그러면 권리 일부 동그라미 앞에 이 권리를 딱 하나, 뭐가 붙는지가 중요한 거야. 권리 일부는 뭐라고 해? 지분이죠. 그럼 여기. 그러면 지분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처분 권능이 있던 건 설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잡아두고. 권리 일부에 대해서 허용되는 것, 소유권, 저당권, 요거 줄쳐놔요. 일부 동그라미. 일부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권을 부자로 얹히면 권리죠. 권리의 일부를 뭐라 그래? 지분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분. 자, 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가 뭔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잡겠지만은 요거 한번 보죠.
우리 페이지로 가서 뭐예요? 몇 페이지? 여기 한번 펼쳐보시죠. 다시 93페이지. 괜찮아요. 자, 93페이지 심화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허용되는 경우, 특히 기업, 요게 우리 출제사항이 되니까 또 단독 지문으로 별표 하나 다 켜놓고요.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을 한번 봐봐요. 자, 요거하고 차이점. 요 사례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요거는 갑에서 어디로 갔어요? 월병으로 갔죠. 요거는 어디로 갔어요? 갑에서 갑을로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소유예요? 단독 소유고, 요거는 공유죠. 요것도 단독 소유도 공유죠.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는 갑이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있어요. 있죠. 요거는 없어요. 요거는 갑에서 월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갑이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했어야 하면서요. 됐죠? 소유권은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생기는 것. 이게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거야. 일부 이전 등기. 우리 법무사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그의 변동을 가져 지분의 변동. 이게 이제 과거에 공법 교수님이 와이프하고 지분 변동을 시킨대. 그러니까 모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기존에 이제 공법, 우리 공법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공법 선생님. 제가 모르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어요? 공인중개사 뭐예요? 뭐 35년 차인데 올해 35년 차. 뭐 성격도 다 알고 집안 사정도 다 알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공법 선생님 내가 다 뭐 판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와이프랑 좀 분할하기 전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바로 이게 뭐예요?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잡아놔야 돼요. 이거는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야. 정부가 생략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재하면서 뭐예요? 지분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 이게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야. 근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애워놓고 써먹지를 못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봐요. 이걸 말아요. 그렇죠?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일부. 앞에 소유권, 부자로 원칙만. 권리죠. 권리 일부는 뭐라고 그래요? 지분.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사람은 이걸 찾아서 간다고. 그러면 지분을 찾아서. 그러면 또 하나 포인트는 뭐예요? 이거죠. 기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만약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시 지분을 기록할 수 있다. 그때 X. 그렇죠? 이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거든.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에서 지금. 그러니까 요거 반드시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니은에 관해서 소유권 일부에 대한 가압류 과점. 요거 한번 좀 찾아봐요. 갱리 개시 결정 등기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요거는 뭐 머릿속에 다 끔딱지처럼 붙여 있어야 돼. 다시 한번 우리가 보죠. 자, 부동산 일부. 다음 부동산 뭐예요? 전부, 그렇죠. 전부. 자, 권리 일부, 그렇죠. 권리 일부.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야. 자, 그러면 이제 용익권능, 그러면 사용과 수익권능이죠. 용익권능. 그 다음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권능. 처분권능. 그 다음에 소유권. 보전 등기. 이렇게 이제 잡아서.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네. 자, 다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져요. 자, 용익권능 이렇게 설정할 수 있었어요. 요거는 X, 요거는 O, 그렇죠. 처분권능은 뭐예요?
X, O, O, O. 요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X, O, X, O. 근데 맨날 시험장 가면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O하고 X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O, O, X, O, X, O, O, O. 그 다음에 X, O, X, O.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요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선생이었어요? 박사 선생이었어요. 모든 대학적을 박사로 썼어요. 그리고 기출 모의고사도 전부 중국 모의고사 EBS라든지 방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박사 문제로 해봤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담당자가. 교수님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내라고. 세법까지 12문제에서 16문제에서 세법도 8문제. 그럼 봐봐요. 공시 24문제에다가 뭐예요? 24문제에다가 8문제니까 32문제가 박스 문제야. 그래서 연락이 온 거야. 선생님, 감당할 수 있냐고. 그해 이제 소문을 들었어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동안 뭘 입수를 했나?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지금은 고착화됐어요. 몇 문제? 40문제 중에 30%가 박스 문제예요. 그래서 4, 32, 그래서 12문제 이상이 박스 문제거든. 그전에는 한두 문제 출제되다가, 그러니까 요거, 그럼 봐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봐봐요. 요거 뭐라고 써놨어요?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갱매, 개시 결정, 공통자본. 요거. 처분 권능이 있잖아.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는 왜 처분할 수 있어요? 가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기 봐봐요. 권리의 일부는 뭐라 그래요? 지분이죠. 본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설정할 수 있다. 여기 되는 거, 이 이야기야, 이게.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갱매, 개시 결정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분이라도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지분이라도 특히 이제 조심할 게 있어. 조심할 게 있어요. 앞에 꼭 확인할 게 있어. 여기다 주의라고 하나 딱 써놔요. 주의. 자, 주의를 하나 써놓는데 뭐냐? 자, 공유지분과 합의지분이 있거든. 공유지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제가 민법 시간에 일부러 맞춰놓은 거야. 자, 등기법은 민법하고 별해야 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죠? 만남. 자, 공유와 합의 관계는 뭘까요? 만남만 생각해. 그래서 우연히 만났으면 뭐예요? 공유야. 자, 필연적으로 만났으면 합의야. 합의요. 아니, 이거는 인적 결합체가 약해, 강해. 우연히 만났으니까 인적 결합체가 약하다, 강하다. 약하다. 그렇죠. 약하다. 그러면 합의 지분은 어떻게 인적 결합체가 강해요? 약해요? 강합니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요 가압류 가처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미꾸라지라고 생각하면 돼. 요거는 인적 결합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럼 틈이 있네. 공유지분은 언제든지 수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공유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은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 이념적 결합체가 강해, 약해? 강하죠. 그럼 합의지분 수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면 합의지분의 가압류 가처분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해도 되고요. 그러면 합의와 관련돼서는 뭐예요? 합의와 관련돼서는 무슨 소유예요? 합수적 소유예요. 합수적 소유라고 써봐요. 자, 합수적 소유. 자, 합수적 소유가 합의거든. 합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선숫자가 돼. 선숫자. 자, 그러면 합수적 소유와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고 또 이런 민법 관점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합의거든. 합의.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손을 대고 있고 B라는 C라는 사람이 A, B, C 세 사람이 손을 대고 있어요. 전부에 미치죠. 합의 지분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 전부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합의 지분은 자체는 등기할 있어야 안 됐어요? 안 되죠. 합의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하나는 합의 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의 등기 시 지분을 반드시 표시한다. OX, X. 정부에 미치는데 뭘 지분을 표시하나. 그러니까 맨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은 이것밖에 안 보여요. 뭐밖에 안 보여요? 지분.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냐면 물어보지를 않아. 근데 요즘 좀 좋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분이라도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공유 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때 지분이라도 조심할 게 있어요. 공유 지분이냐 합유 지분이냐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이 저당권 준철하다. 저당권. 여기 자 이것과 관련돼서 저당권. 자 찾아서 이거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요 측면이에요. 어떤 측면이에요? 요거죠. 자, 민법상 물건의 종류, 몇 종류예요? 자, 그게 이제 점유권하고 뭐로 나눠져요? 본권은 다시 뭐로 나눠져요? 소유권, 그 다음에 제압물건으로 나눠지죠. 제압물건. 자, 제압물건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소유권은 무슨 권능이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 처분 권능이 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압물건은 또 용익이야. 그래서 용익물건이야. 용익물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지상, 지역, 전세. 이렇게 나오죠. 요 처분 가치를 따지는 게 뭐예요? 담보물건이거든. 그래서 유치권, 뭐예요? 저당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거든. 그러면 유치권은 등기는 게 없어요. 저당권은 그러면 무슨 권능이 있죠? 처분 권능이 있어. 그러면 지분에 대해서 뭐예요?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뭐예요? 등기가 돼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력을 확보하라고 저당권 앞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일부.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리얼과 관련돼서 우리 보죠.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요거 줄 쳐놔봐요. 요 가등기 동그라미. 자, 그러면 리얼과 관련돼서 리얼을 우리가 찾아서 요거 엄청난 파급 효과를. 그러니까 요걸 그냥 외우지 말고 요거는 뭘로 연결돼요? 옆에다 놨어요. 이제 오늘 마무리 확실히 해야 돼요. 자, 작년에 출제됐지만 올해 출제 가능성은 약간 그래도 덜 출제되는 거야.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번 써봐요. 등기 청구권. 자,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하겠지만 등기 청구권이라고 써봐요. 등기 청구권이라면 사인한테 요구하는 거죠. 등기 청구권은 뭐 몇 종류가 있어? 오늘 보러 네 번째 하는 거예요. 완전 불러봐요. 자, 물권적 청구권이 있고요. 하면 안 돼.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이 있어. 채권적 청구권.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등기 청구는 물청과 뭐가 있다? 채청이 있어. 그래서 채청이 있어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일단 실체관계. 자, 등기가 불일치한. 그러니까 참 어건의 뭐예요? 명언이죠.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이 나요?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 관계. 어제 목요일날 야간 수업생하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아직 뭐예요? 장가도 안 가서 뭐예요? 시댁과의 관계도 없어. 공부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장가 한번 가보세요. 또 시댁과 뭐예요? 친정하고 관계가 또 형성이 되거든. 이 관계가 쉽지 않다고. 관계가 나이가 들수록 자꾸 힘들어져. 왜 힘들어질까요? 관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럼 결론적으로 신체관계, 민법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것을 자, 실소이자. 자, 등기 명의. 자, 실소이자 등기 명의 불일치하노. 이거는 물청이야. 그러면 채권과 관련돼서는 채권은 거의 10년의 시효에 걸리죠. 그래서 10년 써놓고 이거는 자,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예요? 일치하는 거.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이야. 실소이자 등기 명의 불일치하면 물청이 돼요. 그러면 하나 가르쳐줬으니까 한번 봐봐요. 실체관계, 실소이자와 등기가 일치하면 뭐예요? 이거는 채청이 돼. 대표적으로 이런 단어를 찾아봤더니 뭐예요? 자, 물청 옆에다 하나 청강이 드는 소리 말소. 법정.
말소 법정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물청이야. 물청.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한 것 주로 뭐예요? 이전하고 설정 이런 단어거든. 설정이거든. 설정.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라고 전주에 있어요? 순위 버전이죠. 이거 읽어봐요. 실소자 등기명이 일체, 불일체, 불일체 어디에다 순위를 합할 건데 건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최종 가등기 대상이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 여기는 설정. 그러면 이제 요거 제일 우리 어려워하는 부분에 등기청구를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요거는 말소 법정은 초보자들. 이전과 설정은 뭐예요? 이런 단어들은 최첨이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하나씩 따지는 습관들이야. 가등기 박스를 딱 쳐놔요. 이제 가등기. 앞에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이전은 최청이야, 물청이야? 최청이야. 그러니까 최청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일부. 그러면 지분에 대한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이전 앞에 뭐가 붙었어요? 읽어봐요. 소유권. 그러면 본등기가 뭐예요? 주등기네. 그러면 가등기도 주등기로 이루어져. 그래서 가등기 지난주에 했죠. 본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 이거는 요 뭐예요? 93페이지 요 내용은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풀고 있어야 제대로. 안 되면 뭐 외워야 되겠지만 이해를 하려고 한번 애를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봐봐요. 자, 안개는 이해가 아니라 뭐예요? 반복의 기술이야. 계속 반복만 해두는데 대통령은 자, 이해하면 뭐에 덜 까먹어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건 외워야 돼. 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 주관식이? 객관식. 그러면 객관식이면 외워야 돼. 눈 감고 외워야 돼. 눈 뜨고 외워야 돼.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말라고요. 늘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사람은 암기가 안 돼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안 해서.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확실히 오늘 이해하려고 애를 써보라고. 자, 니을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청구의 가등기. 요거 가등기죠. 가등기.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니은과 관련돼서 수령자가 수인의 포괄 유정 동그라미 쳐놔봐요. 유정. 자, 그러면 너무 아깝네요. 사실 저쪽 오늘 구미에서 또 공법 수업하고 있어요. 거기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중개사법 벌칙 공법 안 해오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숙제 검사한다고. 벌칙 2만원. 그렇죠. 싸게는 2만원. 그래서 거기 뭐예요? 저건 통장을 하나 갖다 놨어요. 하나 갖다서 안 해오면. 자, 지우는 순간 싹 집어주면 안 돼. 그럼 뭐예요? 등기청구권. 등기점은 뭐가 있다? 물청과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면 물청.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면 채청. 그러면 대표적으로 물청은 그러면 말소와 법정.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전과 설정. 이거는 뭐다? 채청이야. 채청. 그러니까 빨리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잡고요. 그러니까 미음과 관련돼서는 이제 미음 그러면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공부를 자꾸 이렇게 하는 스타일을 잡아야 돼. 뭐라고 써놨어요? 유정. 유정이 뭐예요? 원으로. 유정이는 이원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거 자주 주제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31의 1번, 32의 1번, 33의 1번.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암기코드 하나 딱 정해가지고. 유, 제, 보. 맞죠. 유원, 유정, 재단 법인행위, 받아보기. 이렇게 돼.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유언으로 무상 정의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유제법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유전과 관련돼서는 앞으로 유 하면 유를 3번 외치면 돼. 유. 읽어봐요. 유, 그렇죠. 두 번째는 유. 세 번째는 유. 끝났네. 그렇죠. 자, 첫 번째 유는 유언이야. 영어는 유언 집행자예요. 집행자. 영어는 유언장이래. 유언장. 유언장을 알아야 이게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어.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수인을 보면 유전과 관련돼서는 2 종류가 있어. 그래서 여기 포괄 유전 이제 주잖아요. 포괄 유전은 상속하고 똑같아. 의미가. 상속하고 똑같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제대로 해봐요. 자, 포괄 유전은 그러면 봐봐요. 포괄 유전은 그러면 자, 봐봐요. 포괄 유전은 3사람이 포괄 유전을 받았어. 3사람이. 그러면 유언장의 지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A 지분 나오겠죠. 그러면 A가 쫓아가서 내 지분만큼 등기해주세요. 돼.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 B, C 세서 A가 쫓아가서 전원의 뭐 유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왜? 유언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 소유 관계에서 공유물 보존 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포괄 유전은 여러 사람이죠. 자, 수인 동그라미 쳐놔요. 여러 사람이. 자, 1인이 그러면 1인이 자기 지분만 돼야 안 돼? 되죠? 자기 지분. 왜? 유언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포괄 유전은 그러면 결론적으로서 자기도 되고 전원의 등기도 되는 자기 전원 다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여기 1인의 지분은 자기 지분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라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전에 대해서 유전은 그러면 뭘 들어야 돼? 읽어봐요. 유언, 집행자, 유언장. 그렇죠. 유언장. 그러면 유전은 2 종류가 있어. 뭐가 있어요? 포괄 유전. 그 다음에 특정 유전. 그래서 유전을 문제를 풀 때는 포괄이냐 특정이냐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줘야 돼. 포괄 유전은 뭐하고 같아? 상속. 그러면 몇 조? 187조. 간섭을 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특정 유전은 뭐하고 같아? 매매와 같아요. 몇 조다? 186조. 등기해야 물감 변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요. 그럼 포괄 유전하고 특정 유전은 또 어디에서 논점이에요? 공법에서, 농지법에서. 포괄 유전은 상속이죠. 상속이야, 계약이야? 상속이죠. 그럼 계약이 아니네.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특정 유전은 뭐하고 같아? 매매. 그러면 농지를 특정 유전해서 그럼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포괄 유전이냐 특정 유전이냐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어놔요. 자, 점포. 이게 뭐예요? 포괄 유전. 자기 지분도 되고 전원 지분도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암기 코드를 적어놓으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서 점포 여결해. 포괄 유전은 자기도 돼야 안 돼. 네, 전원도 돼. 그래서 그렇게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꾸 공부하는 습성을 무조건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개념부터 끌어오는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일치월장에 실력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미음과 관련돼서 비읍 있죠? 비읍 찾아봐요. 찾았어요? 보면 공동상속인 뭐라고 써놨어요? 자, 복수의 가등견자, 일부 가등견자의 지분에 대한 범정지가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요거는 요걸 알아야 돼. 자, 옆에다 하나 써놔야 돼. 이것부터 출발해. 이제 제대로 이해하려. 가등기, 계약이죠. 본등기, 완결가. 계약 완결가는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라 일방적 의사 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러면 형성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가보죠.
진짜 재밌어, 등기법은. 자,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봐봐요.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여러 사람. 그렇죠. 여러 사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하등기, 예약이네. 하등기는 예약이거든.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완결각. 가죠. 완결각. 보합제니까 무슨 완결각? 예약 완결각. 형성권이 되죠. 형성권은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직권은 처분 능력이 있거든.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의 가등기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돼요. 근데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보죠. 복수의 가등기권자 중 전화에 일부분은 뭐가 같아? 자기거든. 자기 가등기권자의 지분만에 대한 법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 재작년이 2.5점짜리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요거 심화수업 요 93페이지는 사진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잘라놓으라고. 그리고 시험 볼 때마다 이걸 딱 반복해서 보라는 겁니다. 좋은 주제가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봐요. 가등기 계약이에요. 요거 까먹었다. 요번에 두 번째니까 용서가 돼요. 자, 요거는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지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할 수 있죠.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처분 제한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계약은 뭐예요? 가지고라는 뜻이야. 가등기를 가지고 단지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러면 가등기를 가지고 본등기를 실행해야 돼. 근데 요 본등기를 금지 가처분을 했어요. 이제 쭉쭉 글씨가 늘어나는 거야. 얼마나 재미있어. 그러면 요 본등기를 실행하는 게 가등기의 본질론인데 요 본등기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어놔서 돼야 돼. 안 된다.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러니까 애를 한번 써보라. 애를. 그러니까 가등기 겸 본등기는 예약 완결각. 무슨 건? 형성권이 된다는 거. 하나씩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제 봅시다.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자, 요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다 줄 하나에 무슨 권능? 용익, 물건, 해모를 딱, 메모를 쳐놔요. 임차권. 자, 잘랐어요. 자, 권리의 일부를 뭐라고 돼요?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어. 왜? 처분 권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공동상식 1인이 상속등기. 요것도 잘 추출되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감히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갑 남편도. 그러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상속지분은 얼마예요? 자, 상속지분은 111이야. 배우자는 0.5를 더 가져요. 근데 이제 세 사람, 아들이야. 그러면 봐봐요. 3분의 1이겠네. 요거 3분의 1이겠네. 요거 3분의 1이죠. 근데 여행이 장남이고 차남이고 삼남이라고 생각해봐요. 근데 장남이 쫓아가서 내 3분의 1만큼만 등기해주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완전 그러면 등기 아니 뭐라고 생각해? 콩가루 집안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자, 수인은 공동상승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형이 쫓아가서 전원의 상속전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왜? 공유물 보전행위는 각자 판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공동상승 1인이라는 것은 자기 지분이거든. 그러면 상속전기는 될 수 없다. 전원은 돼요, 안 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자, 보면 봐봐요. 문제가 이렇게 나면 활용을 못해. 공동상속인. 각각 을이 있다. 각각 을이 있는 경우. 자, 이렇게 나타나. 공동상속인이죠. 각각 을이 있는 경우. 읽어봐요. 갑의 지분, 자기 지분만은 신청할 수 없다. 문제가 이제 변형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공동상시 1인이 지분만의 상속 등기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게. 자, 요 디귿과 관련돼서 또 마무리를 적어볼까요? 여기 봐봐요. ABC 세 사람이고요.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할까요? 보전 등기죠. 근데 지분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3분의 1, 3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거 쫓아가서 내 상속 3분의 1만큼만 등기해주세요.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보전이네요. 그럼 미등기 부동산의 공인 1인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보전 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쫓아가서 전원에 보전 등기는 될까요? 안 될까요? 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요 심화학습이 엄청나게 출제되는 거야 지금. 요게 이제 네 문제짜리야. 네 문제짜리. 그러면 다시 이제 적어봐서 다시 이제 다 써놨으니까 이제 봐봐요. 자, 부동산 일부, 자, 부동산 전부, 자, 권리 일부, 권리 전부, 자, 용의 권능, 자, 처분 권능, 소유권 보전 등기.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요걸 우리 박사는 이걸 따지라고. 부동산 일부에 설정할 수 있어요. 있어. 요거는 안 돼. 요거는 안 돼. 부동산 정보. 요거는 되죠. 요거 안 되고, 요것도 되고. 그죠. 요거 되네요. 되게. 자,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분이죠. 그럼 요거는 돼야 안 돼? 안 돼. 요거는 되고, 안 되고. 그러면 권리인 전부에 대해서는 요거는 되고, 요거는 되고, 요거는 되고. 근데 출발점은 사람들이 그러면 모든 책에 요걸 쏙 빼면 요거는 다 전부는 다 오니까 요거 빼거나. 그러니까 우리 요약집이라든지 거의 기본서는 요것만 다 해놨거든. 근데 출발점을 잘 생각해 줘야 돼. 부동산 전부냐, 부동산 일부냐, 부동산 전부냐, 권리 일부냐, 권리 전부냐. 요걸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첫 시간을 봐봐요. 우리 등기청권 암기할 게 있네. 등기청권은 뭐가 있어요? 채청과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전체할 때, 그렇죠? 일치할 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문제가 이제 외워놓고 바로바로 생각이 나야 돼. 그래서 우리 1차 과목에서 특히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죠. 자, 요거죠. 요게 이제 등기청구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통정의 표시에서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주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등기청구권 또 올라야 돼. 자, 물청과 뭐가 있어?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러면 통정의 표시 가보죠. 자, 답이 A가 B한테, 자, 통정을 친하는 사람이 강제 집행을 들어올 것 같으니까 A하고 B하고 짜서 등기를 친다고. 그렇죠? 이게 바로 통정 허위 표시죠.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 등기명의는 B. 일체, 불일체. 풀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이 아니라고 해요. 물청. 그렇죠? 물청. 그러면 A는 그러면 B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할까요? 말소 등기를 요구하겠지. 이게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얼마나 재밌는 자세.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돼, 기초가.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도 모르는 사람한테 통정의 표시에서 또 점유취득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그러니까 그거 잘 잡아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거는 어제 현재 사진에서 딱 찍어놔요, 카메라가.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한 번씩 봐. 그러면 최소 등기법 3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강론 파트에 가서 각각 우리가 따져볼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보자.
자, 등기사항이 권리변동 94페이지 펼쳐봐요. 자, 94페이지 관련돼서는,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그 옆에도 이렇게 써놔봐요. 자, 권총자만 권리변동이잖아. 또 와서 또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요? 뭐 차이가 나타나지. 여기 봐봐요. 권리변동 앞에 뭐가 붙었어요? 실체법. 요거는 권리변동 앞에 뭐가 붙었어? 절차법이 있잖아. 절차법. 절차법. 오늘 또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민법은 민법이죠. 요거는 민법. 요거는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이네. 등기법. 민법은 뭐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은 실체관계와 절차관계예요. 자, 지적파트와 등기는 무슨 관계예요? 지적은 사실관계, 등기는 권리관계. 점점 관계가 늘어나는 거야, 이게 관계 자체가. 그래서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 실체법, 등기법은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보면 실체법상 권리변동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불러봐요. 덕실 변경이네. 덕실 변경은 두 자로 맞춘 뭐예요? 변동이네. 변동. 그렇죠. 변동이네.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제가 논문을 쓰면 뭐다? 이론으로 도입이 될 텐데, 뭐, 제가 뭐, 박사 논문을 써서, 그러면 저렇게, 그러면 민법상 권리변동은 덕실 변경.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변동은 보설, 이변처소. 이렇게 하고, 이변처소. 그렇죠. 보설, 이변처소.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덕실 변경과 관련돼서 읽어봐요. 덕은 뭐예요? 취득이 있죠. 취득은 또 다 까먹었다. 원시 취득과 선계 취득. 언제 우리에 집어넣을 건지 지금. 자, 보면 선계 취득은 이전적 선계와 뭐가 있죠? 설정적 선계. 이전적 선계는 특정 선계와 포괄 선계. 변경은 주체의 변경과 내용의 변경과 작용의 변경. 소멸은 상대적 소멸과 절대적 소멸.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보존은 각호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그러니까 보존 등기와 관련돼서는 늘 출제가 되는 거야, 보존은. 그래서 이거 첫 번째는 보존이야, 보존. 자, 요 설이 뭘까요? 설정이죠. 설정이라는 것은 각호를, 소유권 이해 권리를 말하는 것, 창설하는 것. 그렇죠.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것. 이게 바로 설정이야. 자, 이전은 뭐의 변동이에요? 주체의 변동. 변경은 객체의 변동. 처분의 제한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요거는 별표가 3개짜리죠. 대표적으로 우리 등기법에서 압류, 다처분. 요거는 처분 제한 등기야. 소멸. 다시 그러면 읽어보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 해제한, 소멸. 앞으로 보설, 이변, 처소. 벌써 두 문제 가르쳐줬잖아. 보전하고 처분 제한은 늘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보설, 이변, 처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등기법에서 뭐예요? 중심 키들이야. 중심 키야. 한번 봐봐요. A가 건물을 신축해서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A가 C한테 팔아서 자, 주체가 변동이 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네. A가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C가 뒤로 바뀌어서 그럼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요 1억이 바뀌어서 전세권 변경 등기가 되네. 그러면 A가 C한테 1억을 갚아서 전세권 말소 등기. 이건 모르면 등기밖에 안 걸려. 무슨 등기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대한 소멸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씩 이제 뭐예요? 사람은 죽으면 뭘 남겨요? 이름을 남겨요? 봉급을 남겨요. 저 죽으면 집사람이 아마 10억을 탈 거야. 그래서 뭘 고단하게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뭐 10억을 남겨놓고 돌아가야 돼. 잘 먹고 잘 입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생명보험을 제가 모르게 2개 들어놨어요. 오늘. 그래서 엊그제 뭐 계좌를 하나는 발견이 됐는데 집사람이 알아요. 그건 아주 작은 것.
큰 거는 몰래 들여놨어요. 제가 죽으면 뭐 10억 받을 거야, 집안. 자, 그러면 등기상인 권리변동, 등기대할 권리변동은 부동산 물건의 대치를 변경이며 등기할 권리변동에 관해서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물건 중 여기 이제 줄 쳐놔봐요. 설정, 보전,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여기에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그래서 우리 보설, 이전, 처소 이렇게는. 자,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뭐에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이야, 물청이야. 채청.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이렇게 되는 거야. 채청. 말소가 들어가면 물청까지. 물청. 등기청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 설정 줄 쳐놓고 저희가 써봐요. 쓰기 싫으면 요걸 줄 쳐놓으라고. 소유권 이해 권리를 새로이 창설하는 밑줄을 딱 걸어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뭐예요? 무슨 물건이 있어요, 판단이? 제한물건이 있잖아, 제한물건. 제한물건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예요. 설정적 승계.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26회 때 민법으로 가볼까요? 민법으로 가니까 이런 지문이 하나잖아. 담정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나왔다. 전환권 설정은 이전적 성격다. 왜 보여줘봐요? 이전. 뭐예요? 주체의 변동이에요. 전환권 설정은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권 설정은 이전적 성격가 아니라 뭐예요? 설정적 성격이다. 설정적 성격.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A가 B한테 1억을 은행 가서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그러면 봐봐요. 저당권은 뭐예요? 주체가 변동이 됐어? 아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성계가 되는 거지. 이전적 성계가 되는 거지. 누가 설정을 해줬어요? A가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이 사람 읽어요. 저당권 설정자. 이 사람 저당권자. 설정자가 뭔지도 모르고 뭐라는 거예요. 설정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소유권 이해 권리를 창설하는 게 새로이 창설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설정이다. 그러면 여기에다 써요. 항상 설정이 나오면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설정할 수 없어. 무슨 물건이어야 돼? 타 물건. 물건이 아니라 타 물건에 대해서. 자기 물건이 아니라 타인 물건에 대해서. 그러면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중에. 자, 이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타 물건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제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자,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뭐예요? 자, 보면 에어컨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이 하나 있길래 뭐예요? 자, 주인한테 뭐예요? 제가 써도 됩니까? 그래서 동의를 얻었죠. 동의를 얻었어요. 그럼 동의를 얻었으면 지 거야, 남의 거야? 지 거죠. 지 거죠. 그러면 우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발생할 수가 없다. 자기 물건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걸 하나를 가르쳐주면 엄청나게 활용해 먹고 있거든.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상 설정이 나오면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센스가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요걸 찾아요. 이번에 보전을 가서 찾아봐요. 보전. 찾았어요? 예, 보전. 보전은 뭐예요? 각부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자,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무조건 별표가 5개짜리야. 보전은 안 나온 해가 없어. 자, 각부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야. 각부를,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각부를 최초로 계산하는 거. 이게 뭐예요? 자, 근데 봐봐요. 어떤 사람은 이상한 반응이 나요. 그냥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외우니까 그래요. 자, 이 질문 맞아요, 틀려요? 자, 보전은 소유권이 하나 한다. 맞죠? 네.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읽어봐요. 갖고는 소유권이거든. 그러니까, 자, 보전은 뭐예요? 소유권에 하나 한다. 갖고니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시험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보존은 소유권 안 한다. 5점. 소유권 설정 등기도 존재한다. 5의 X. X죠. 읽어요. 소유권, 읽어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러니까 소유권 이해 권리 등기. 이건 없어. 무슨 말? 그러면 소유권하고 설정은 친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설정 등기는 결론. 없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어제도 이제 뭔가 H고 왔는데,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닭거리탕. 자, 서울은 이미 바뀌었어요. 읽어봐요. 거리, 닭이라는 거거든. 일본말로. 읽어봐요. 닭닭탕. 앞으로 무식하게 닭닭탕이라고 쓰지 말라고. 그래서 닭볶음탕이라고 써라. 닭볶음탕. 그렇죠. 요즘 서울은 99.9%가 닭볶음탕으로 가요. 저 지방 가면 아직까지 닭도리탕으로 가거든. 그러면 이거 좀 쓰지 말라고 또. 읽어봐요. 아직 뉴스에도 기자들이 낙골당 하는데, 낙골당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라고. 낙골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쌍놈들이 하는 소리야. 일본식이야. 아버지가 낳아주셨거든. 그래서 낙골당이 명칭이 뭐로 바뀌었어요? 봉안시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봉안 뒤쪽에 담이 붙었어요. 읽어봐요. 봉안담. 담에다 유보를 배치하는 거고, 봉안당까지 가면 이 사람은 부자. 봉안당.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은 어디에? 봉안담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당이라는 것은 집당이거든. 그래서 이게 봉안시설이거든. 앞으로 낙골당이라고 좀 쓰지 말라고. 낙골시설이 아니라 봉안시설이라고 좀 써달라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제 하동해 봐봐야죠. 자, 보존 등기. 자,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있어? 별일이야, 별일. 봐봐요. 이거 건물을 신축해서 나하고 계약하자.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럼 매매계약서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매매계약서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자, 못 읽어요. 매매가 뭐 등기원인이거든. 등기원인.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원인도 없고 등기원인자도 기록할 필요가 없어. 15번 출제됐어. 자, 그러면 건물의 신축은 원시치득이죠. 깨끗하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원인과 등기원인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맨날 기록해야 된다. 작년에 출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항상 이걸 잡으면서 활용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소유권을 전제를 확보하고 이를 동시하게 해서 처음으로 하는 등기. 최소한은 이거는 잡고 가야 돼. 잡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시험에 자주 이 부분이 2번, 동그라미 2번을 찾아서 발표하면 올해 출제 예상이 됩니다. 자, 전부 이해하면 외울 것도 없어요. 외우라는 소리도 안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집합 구문에 가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 공용 부분은. 자, 읽어봐요. 구조상, 계약상, 그렇죠.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뭘까요? 복도는 엘리베이터거든. 변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변기 능력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전 관리사무실이거든. 노인전 관리사무실 이전에 게 없으니까 뭐 만들죠? 표제부 만들어. 표제부가 무슨 등기야? 사실의 등기야. 그러면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했어요.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각벌부를 개설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야, 말소 등기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합니다. 계약상 공용부를 폐지해서 표제부가 말소되고 새로운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 봐봐요. 계약상 공용부의 취지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요때 요거 보존 등기를 뭘로 장한져요? 이전 등기로 거죠. 이전 등기로. 자, 찾아서 줄을 다 따놔서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 그러면 계약상 공용 부분에 등 말소 등기를 하면 뭐가 하나 발생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3번 가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전이 나오겠죠. 이전. 자, 이전은 한동안
자, 이제는 그 옆에다 하나 써요. 바로 주체의 변동이야. 주체가 변경되는 거 쓰기 싫으면 여기에다 찾아서 줄을 딱 하나요. 주체가 변경되는 것. 바로바로 찾는 사람은 앞으로 난독증이 없는 사람이야. 바로바로 못 찾으면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본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기본서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체의 변동, 그러면 주체의 변동. 그래서 주체의 변동이라는 걸 확인해 놓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걸 찾아봐요. 변경. 변경은 뭐가 나와 있죠? 객체의 변동. 자, 등기 전에 등기상의 일부가 변동되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불일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요 옆에다 하나 딱 써봐. 뭐예요? 요거는 변경이라고 쓰는 거예요. 자, 저번에 제한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찾아서 별표 3개를 해놓고 처분 제한 그 옆에다가 자, 처분의 제한. 자, 가압류는 뭐예요? 가압류. 건전. 피보전 권리가 돈으로부터 출발해. 요거는 건전으로부터 출발해. 자, 얘가 채무자한테 1억을 꺼줘서 채무자가 돈을 안 받아. 채무자 자산을 찾아서 가압류 과처분, 가압류를 하게 돼. 자, 요거는 건전 이익의 권리. 건전 이익 권리로부터 출발하는 게 과처분이에요. 자, 그러면 가압류와 과처분의 현재 관계를 우리가 보고, 가압류 과처분은 함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 처분의 제한 밑에다가 법률의 규정이라고 써요. 법률의 규정. 자, 그러면 가압류 과처분은 봐봐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예요.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해요. 자, 과처분 가압류는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그때 X. 반드시 뭐가 있어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가압류 과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 가압류 과처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적어놓을 거는 가등기. 가등기는 어디로 갈까요? 등기소로 가. 등기소로 가. 자, 다시 이제 가압류 과처분은 어디로 간다? 법원. 가압류 과처분을 등기소로 가면 뭐예요? 등기관이 그래. 거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등기소하고 뭐하고 매치가 돼요? 신청. 혼자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자, 그러면 1년 내내 공부하는데 가압류 과처분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가압류 과처분은 어디로 가요? 법원. 가등기는 등기소. 자, 그래서 처분자 조심히 나서 발언해야 되고. 근데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가압류하고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실체법이 하나 있어. 뭘까요? 채권자 취소권이에요. 요거랑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 봐봐요. 이중매매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X죠. 채권자 취소권은 검전이죠. 그럼 이중매매는 즉 부동산이거든.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이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봐봐요. 통정허위 표시는 어때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검전. 돈을 짜고 그런 게. 봐봐요. A가 건물이 있어요. 자, G가 건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예요? 검전을 멘탈할 목적으로 둘이서 짜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이거는 검전이죠. 그럼 통정허위 표시는 어때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 안 해놓으면 엄청나게 헷갈려, 나중에.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딱 해서, 요거 칠판에 적은 건 무조건 암기를 해줘야 돼, 암기를. 수단과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요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요 처분 제한과 관련돼서 요걸 대표적으로 숙지해달라는 거예요.
숙제. 그러면 요걸 이제 암기해 놓으면 요 밑에가 줄줄이 익힌다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까요? 바로 2번을 찾아봐요. 저번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에 규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저번 제한은 뭐의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반드시 뭐의 근거?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웠어. 자, 지우니까 싹 지워져요. 갑자기 이제 봐봐요.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자, 기억력이 뭐예요? 기억력이 여기 봐봐요. 붕어, IQ 3에서 7. 그래서 설날 집사람한테 뭐예요? 너 맨날 까먹어요. 돈이 엄마는 맨날 까먹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너는 붕어야, 붕어. 붕어가 뭐예요? IQ 3에서 7이거든. 까마귀가 돼야 돼. 까마귀는 IQ 90이야. 90. 그렇죠. 자, 한번 봐봐요. 이제 붕어인지 까마귀인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4차원 등기 시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OX, X죠. 왜? 4차원 등기는 소위 검정 이익을이거든. 그러면 4차원 등기 시 청구 금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4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까마귀거죠. 까마귀가 돼야 돼. 까마귀가. 그러니까 붕어가 되면 안 돼요. 붕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절로 익혀나간다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멸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 하죠. 자, 특약이 있는데 그게 95페이지 뭐가 나오죠? 소멸 빨리 찾아봐요. 자기가 빨리 찾는 것도 공부야. 공부예요. 자, 소멸은 큰 문제가 없어. 소멸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일정 걸리고 원시적 후발적 사유로 있어 없어지는 걸 뭐라 그래? 소멸이라고. 자, 일부가 소멸했다. 그러면 일부가 소멸했다.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일부가 원시적 사유다. 그럼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전부가 멸실했어. 그러면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아직까지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구분을 못하면 안 돼. 자, 말소 등기. 숙제를 해오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해왔는지 봅시다. 말소 등기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적 전면이야. 권리적. 그래서 전부 불일치. 전부 불일치가. 불일치. 자, 멸실 등기는 바로 요거는 사실적 측면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전부 멸실. 자, 집이 있어. A가 집이 있어.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일부가 불타면 변경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이고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하고 멸실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거든. 그러니까 범위는 뭐예요? 전부. 독립해 다닐 수 있었어. 전부는 독립해 다닐 수 있죠. 그래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이루어져. 멸실 등기는 뭐예요? 전부죠. 그러니까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그죠. 그러면 말소회복 등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죠. 전부는 무슨 등기? 일부는 부기 등기. 그럼 말소회복 등기는 상황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된다.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는 권리냐 사실이냐. 여기 봐봐. 무슨 측면이냐? 권리적 측면이죠.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신청이야. 권리적 측면이니까 제3자 개입될 여지 있어. 권리적 측면은 개입될 여지가 있죠. 그러면 제3자가 이해관계는 있으면 이해관계는 성락서는 반드시 첨부해줘야 돼. 성락서를 첨부하자면 29조 9호로 각하해.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9호로 각하해. 그러면 성락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성락서 뒤에 인감을 첨부해줘야 돼. 인감정면. 요거는 권리야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관계 탐정, 이해관계는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걸 골라라. 무슨 등기? 멸실 등기. 탐정, 인감 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멸실 등기를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과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정리해 두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4절 다음 시간에 부동산 등기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미 민법, 물권법 파트에서 이미 한번 다뤄줬어요. 복습하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잡자고. 자, 그제 시간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의 효력 딱 옆에다 찾아놓고 잠시 쉬었다 들어갑니다.